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났다고요? 났죠? 형만한 아우 없다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낳은 거를.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 사업 나날이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진 좀 잘 나왔습니까? 예, 잘 나왔어요. 선글라스 3개 이번에 면세점에서 하나 질렀습니다. 저거 제가 쓰고 있는 게 그 농협에서 나온 겁니다. 농협에서. 그 농협막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있다 아닙니까? 제가 쓰고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농협에서도 선글라스 나오냐고. 뼈라감옵니다. 예.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번에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을 원래 모시고 가기로 했었는데 저희 이제 장인 어르신께서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며칠 전에 이렇게 취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장모님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올 초에는 삿포로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그때는 저희 아이들 둘, 이제 큰애가 지금 24살이거든요. 막 됐어요. 오늘 강의 잘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딸내미 하나 하고 지금 둘째는 군대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 1월달 맞죠? 3월달인가 1월달인가 하여튼 올해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삿포로 여행을 갔다 오고 이틀 뒤에 입대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이제 딸내미는 서울에 이제 취직을 해서 못 가게 됐고, 작년에는 저희 둘째 아들 놈하고 저희 모친이죠. 작년 어딥니까? 치앙마이 갔다 왔대요. 치앙마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지금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메이 때문에 이렇게 즐기는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메이를 하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가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해외여행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해에 2001년도 아마 결혼을 했을 겁니다. 2001년도 결혼을 하고 2001년도 첫 여행이 호주 케언즈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새롭게 올해가 이제 호주 케언즈잖아요. 중간에도 호주 케언즈가 한 번 있었고 올해 또 이제 새롭게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여행도 많이 다닌 것 같아요. 2001년도부터 지금 매년 제가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어디를 갔는지도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는 건 알겠는데 뭐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걸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장모님을 모시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뭐 사진 정리를 하다가 이런 거 잘 못 찍어요. 사진 같은 거 잘 못 찍고 그래서 몇 카트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뭐 잘 나온 것 같죠? 예, 뭐 워낙 인물이 괜찮으니까 뭐 사진빨이 이 웃는 의도는 뭡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갔던 요번에 차수를 바꿔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장모님 그리고 저희 파트너님 이제 부모님 이렇게 또 두 분은 사돈지간이세요. 사돈지간이신데 잘 지내시더라고요. 삿포로도 같이 다녀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좋아 보이죠, 가족끼리. 네. 아메이라는 거 했고 석양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일단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너무 멋지게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미를 통해서 꼭 이런 여행, 멋진 보상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 얘기는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 이해를 하고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예. 자,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찬가지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늘을 나는 걸 이해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이런 행동이었어요. 맞죠?
날개를 만들어서 새를 보고 새가 하늘을 나니까 나도 저런 형태로 해서 날개를 만들어서 한번 날아보자. 얼마 날지 못하고 다 부상으로 끝이 났죠.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왜 안 나오노? 이렇게 비행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가벼운 거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날 수 있다라는 걸, 종이 비행기도 날아는 가니까 이해는 어느 정도 되시죠? 근데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수백 명을 태우고 아주 딱딱한 물체가 하늘을 나는 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하지만 이해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걸 믿고 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처음에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뜨겠죠, 물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이렇게 무거운, 그리고 철이 물에 뜬다는 거, 중공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철이 물에 뜬다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부력 때문이다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왜 뜨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안에 공간을 만든다 한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 태어나서요, 죽을 때까지, B에서 birthday죠, D, die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C라 그러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어떤 선택이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많은 어떤 변화 속에서, 많은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런 역사들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그런 변화들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변화는 변화 속에서,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위기도 있고, 그 위기가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모여진다라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신석기 시대부터 갈 필요는 없고 과거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큰 사회적인 사건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19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잘 모르죠? 하여튼 오일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기름값 조금씩 또 오르고 있죠. 이것처럼 그때 시기에 기름값 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1979년이었습니다.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삼저 시대라 그러죠. 삼저 시대. 저금리, 그리고 저물가, 저유가, 유가가 떨어지는,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삼저 시대 때문에 7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때 당시에 덕을 봤습니다. 여파가 조금 늦게 오죠. 도미노가 첫 번째 도미노가 자빠지면 쭉 이렇게 밀려서 나중에 제가 자빠진다 아닙니까? 넘어진다 아닙니까? 예. 그것처럼 대한민국은 이때 오일 쇼크를 통해서 덕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88년도에 올림픽까지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87년도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저기 나오죠. 87년도 10월 19일 날. 지금 대한민국도 코스닥 때문에 난리 났죠, 지금. 여러분 주식 안 하십니까? 주식은 그냥 오로지 밥입니까? 예. 많이 떨어졌죠, 지금. 예. 난리 났다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괜찮았습니다. 근데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날 갑자기 전체적인 주가 지수가 22.61%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블랙 먼데이라 그럽니다. 어두운 월요일이라 그러는 거죠. 예. 뭔지는 모르지만 블랙 먼데이 들어봤죠? 예, 먼데이 그런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제가 97년도 IMF 터졌을 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이때 처음으로 저한테 아메이가 옵니다. 제가 이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은 그 현대 부품 대리점에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인문계를 훌륭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왜 웃어요? 예,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을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늦게 이제 약간의 어떤 사회 불만 이런 것들이 왔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너무 순수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인문계를 갔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가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근데 저는 불만이 생겼던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사회라는 게 꼭 대학을 나와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나? 안 가고도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 거죠, 그때. 그래서 고3 올라가면서 대포서를 냅니다. 대학 포기 각서라 그러죠. 대학 포기 각서를 내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 나머지 공부죠. 야자 타임 할 때 저는 이제 일찍 나오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졸업은 근거에 했어요. 해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방어진 쪽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현대중공업에 근무를 하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모습이 그렇게 그렇게 좋지 않아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대라는 대기업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현대자동차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직장을 구했던 게 현대자동차 부품 대리점이었어요. 앞으로 자동차가 발전이 될 거니까 부품 대리점을 차리게 되면 좀 살아가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열심히 했습니다. 한 6년 반, 7년 정도를 근무를 했는데요. 진짜 어린 나이에 너무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거기에 책임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전기 자동차 말고요, 기존 가솔린이나 디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자동차의 부품 가지수가 몇 가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2만 가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 2만 가지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주민번호가 같으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그 2만 가지 중에 차 한 대당 2만 가지의 번호가 있어요.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차가 바뀌면 번호도 달라지는 거죠.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게 다 잘못 들어가면 안 맞으니까. 그거를요 100% 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80% 정도는 거의 외웠어요. 그게 머리가 좋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래서 그래서 책임자로 한참을 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6년 반 정도 지날 즈음에 좀 한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이걸 차릴 거니까 만약에 차리게 된다라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 들까를 혼자 앉아서 니기적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걸 안 했었어야 됐거든.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10억이 들었어요. 대충. 얼마나 이게 힘있게 튀어갑니까, 침이. 대충 10억 정도가 들더라고. 뭐 그만이 들까 생각이 들죠. 따져볼까요? 여러분 5천만 원짜리 차를요 부품만 쫙 들이면 6천만 원, 7천만 원 됩니다. 아세라 그래요. 통째로 하는 게 훨씬 싸요. 낱개로 풀면 훨씬 비싸집니다. 그리고 차종에 2만 가지 부품을 한 대분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한 대 나가면 또 이렇게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 여유분도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2만 가지를 다 깔라 그러면 창고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본네트, 범퍼, 문짝 이런 거는 별도의 창고가 필요합니다. 네. 또 하나 뭐냐면 대기업이 그냥 대리점을 주질 않아요. 권리금을 걸죠. 예를 들어 그때 현대가, 지금 모비스로 바뀌었죠. 현대는 대기업은 손해 안 보시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1억을 이제 권리금을 꼽으면 5천만 원치만 빼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담보입니다. 이게 대리점을 줬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걸 이제 담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 통장으로 이렇게 한번 조회를 하게 됐죠. 한 300만 원 정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희망을 가지고 막 뭔가를 나아가다가 진짜 절벽에 딱 닿은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종지부가 딱 찍어지니까 그 일 자체 꼬라지를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6개월 정도를 버티다가 7년 정도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내 몸뚱아리 하나로 내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만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였냐면 자동차 경보기 총판을 합니다. 지금은 다 달려서 나오죠. 누르면 문도 열리고 뭐 시동도 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현대 그 효문 쪽에 있었는데 출구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할 때 제가 총판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의 저희 스폰서님이신 박태영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분하고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어요.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어떻게 아시는 분이냐면 제 고등학교 친구의 큰형님 되십니다. 예.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서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근데 이 친구도 뭐 저한테 안매를 했던 게 아니라 개중 때 한번 이렇게 오픈을 했던 거죠. 개중 때. 우리 친구 그 친구가 제일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제 개모임을 하게 됐는데 원래 개모임의 개주들은 뭘 책임집니까? 개밥하고 개술하고 이런 걸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일을 마치고 경복이 일을 마치고 딱 들어갔는데 개밥도 없고 술도 없고 친구들을 이렇게 먼저 온 친구들을 앉혀놓고 뭘 하고 있었냐면 비교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얼굴들은 저분하고 얼굴이 되게 비슷했어요.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럼 막 비교 실험하고 널브러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이 끝나고 막 이제 막 사업 설명까지 막 이렇게 옛날에는 2시간을 했거든요. 예, 2시간을 사업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형 할인점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걸 이제 막 하려고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욕을 막 욕세례를 하게 되죠. 그만해라. 개밥도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업 설명은 안 하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밥하고 술을 줬어요. 사람이라는 게 순간순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또 그때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집으로 이제 술을 먹으니까 취하더라고요. 그거 모르시죠? 집으로 돌아갈 때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하니까 그때 외국계 회사에 우리 친구가 근무를 했었는데 잘 나갔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니까 자기가 혼자 벌다가 둘이 와이프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돈이 좀 더 필요했나? 그래서 저녁에 다시 퐁퐁 장사를 시작했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친구가 하는 거니까 퐁퐁하고 몇 가지 치약하고 이렇게 몇 가지 사들고 갔어요. 안 사들고 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중에 그때 7명, 8명 정도가 전체 인원수였는데 사들고 간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지금 아메이를 하는 놈은 저밖에 없습니다. 예. 나름 뭐 박수 칠 정도는 아니고요. 나름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놈도 저밖에 없습니다. 예. 그 선택이 그 순간의 선택이 저를 완전 갈라놨죠. 자, 그때부터 저는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그 친구의 큰형님이 저희 가게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 주구장창 오십니다. 일주일에 5번. 예. 내 회사가 아니고 본인 회사라. 예. 그러니까 그분도 방어진에 사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아산로가 없었잖아요. 그 저쪽 연포 쪽으로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출근을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 너무 자주 오시는 거예요. 너무 자주 오셔가지고 진짜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꿈을 만들어줘요. 저도 그때 막 찾아올 때 꿈이 생기더라고.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진짜 간절한 꿈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한 이제 이렇게 이런 거죠. 제가 출근을 또 가면 그분 차가 먼저 저희 이제 예, 가게 앞에 이렇게 덕 대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오셨냐고 들어가고 뭐 차도 대접하고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싫은 거예요. 예. 원래 그분이 싫은 게 아니라 아메이 때문에 그분이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출근을 하는 저희 가게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저희 가게를 지나치죠, 이렇게. 예, 가면 또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지나쳐가지고 그분이 갈 때까지 기다렸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를 세워놓고 저희 가게를 바라보면서 언제 가시나 이렇게 이제 속마음으로 되뇌일 때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씨, 저 가게는 내 가게인데 내 가게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용기를 내서 찾아 들어갑니다. 결정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서 형님이라고 그랬죠. 형님, 다 좋은데요. 저는 아메할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형님 오시는 횟수를 좀 줄여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 오시던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착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꿈을 이루면 이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IMF 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던 그때 경보기 총판 그것도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사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가가 상당히 셌습니다. 물건은 괜찮았어요.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덤핑 때문에. 싸게 푸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물건이 다르니까 뭔가가 되겠지라고 기다렸는데 결국 돈에는 못 이겨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는 총판권을 넘깁니다. 넘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당신도 이 총판권을 받지만 길게 가면 2개월 정도 가고 문 닫을 것 같다. 이 말은 안 하고 제가 넘겼죠. 그 말 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2개월 정도면 망하고 이제 끝날 거다라는 걸 알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넘기고, 진짜 이런 세미나장에 한번 왔었으면 제가 판도가 또 달라졌겠죠. 뭔 판도가 달라졌냐면 훨씬 더 빠른 성장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미팅에 오지 않고 여기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2번째 사업을 펼칩니다. 자동차 연료 절감기. 장착을 하면 연료가 20%에서 30% 절감된다라는 걸 이제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총판권을 따내서 또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제품들이 없죠. 연료 절감 안 됩니다, 그거. 예, 하나도 안 됩니다. 다 이걸로 예, 사기라 해야 되나, 구라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짓말로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장착을 돼서 연료 절감이 된다면 출고할 때 그게 달려서 나와야죠. 기름도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총판권을 하면서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근데 1년 조금 못 돼서 본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도미노 현상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번째 자영업을 그만두고 이런 미팅장에 갔었어야 됐어요. 3번째 자영업을 합니다. 카센터를 엽니다. 제가 자동차 쪽으로 분야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고장난 부분을 얘기를 들으면 이걸 교체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건 대충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연료 엔진 오일 갈잖아요. 엔진 오일 갈면 오일만 셀이 붙는 거 아니잖아요. 필터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필터 빼고 필터 교환하고 이제 있는 오일 빼고 새로운 거 넣어주면 되는데 붙어 있는 오일 필터를 못 빼겠는 거예요. 그건 기술자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사람 한 명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을 관리한다라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관리하는 일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관리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관리됩니까? 사랑하는 자식들 관리됩니까? 관리 안 돼요. 사람은 누구한테 관리받고 하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받기도 싫어하고. 근데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술 한잔 먹으면 그 다음날 안 나와요. 예, 비가 와도 안 나옵니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가겠냐. 니는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실업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근데 그 친구는 딴 데 일을 하러 가고 저만 또 백수가 됐습니다. 3번째 자영업을 그렇게 말 안 먹고요. 이런 장소에 왔었어야 됐어요. 4번째 자영업을 합니다. 업종을 바꿔서 소주방을 오픈하게 돼요. 저하고 쫙 맞죠? 잘 맞는 겁니다. 저도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롯데마트 맞은편에 나이트 하나 있었잖아요. 예. 가보셨구나.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거기서 저 보지는 않았죠. 예. 그 근처에서 제가 이제 소주방을 오픈하는데 그것도 한 3개월하고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급하게 얻다 보니까 주위 상황들을 보지 못했던 거죠.
위치적으로. 근데 제가 거기를 얻을 때 옆에도 뭐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소주방을 오픈하고 나니까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 3개월 조금 남짓 지나니까 옆에 이제 소주방이 오픈되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게 그래서 정보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장사는 제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단골 손님도 계셨으니까. 유일했지만 저희 스폰서님이셨습니다. 주구장창 찾아오셨던 저희 박태영 스폰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IMF를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치명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말아먹고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게 되죠. 4번을 다 말아먹었으니까. 예, 시간은 충분해요. 괜찮아요. 친구들한테 전화하니까 전화 연락이 안 되더라고. 예, 그전에 저한테 전화 많이 왔거든요. 술 먹자고. 근데 제가 망한 걸 딱 알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친구들이 알죠. 제가 이제 망했다라는 걸. 이제 하면 뭔가가 이제 부담을 주고 뭐 사달라고 할까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전화를 다 안 받는데 저희 스폰서님한테 돌리다가 전화를 툭 하게 된 겁니다.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형님 술 한잔 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술 한잔 얻어 먹었습니다. 그날도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그날도 취하더라고. 제 스폰서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팅장 한번 가보자. 이런 모임에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술이 생각이 들더라고. 전화 받아준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게 3년이 넘었던 거죠. 훨씬 넘었던 거죠.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 가주는 게 뭐라고. 나 전화도 받아주고 소주도 한 잔 사주는데 그럼 뭐 싫어하고 너. 그래 한번 갈게요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경주로. 네, 교회로 치면 부활절에, 우리로 치면 OSR에 몇천 명이 모이는 자리에 가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어요. 네. 너무 잘 왔다 그러고요. 저 언제 봤다고 저보고 잘 왔다 그러고. 너무 잘해주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라 사탕 싹 물려주고 지갑 뺏어갈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하고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끈질긴 어떤 그런 뒤에 이제 뭐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네요. 팔로우라는 거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도 아니었고요. 저는 확신을 얻었잖아요. 첫 번째 들어보고 이 일은 아니다라고 확신을 얻었다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6번, 7번을 가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를 보여주려고 했고 뭐를 들려주고 싶었고 뭐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걸 제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또 알게 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느낀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지금 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주유소 보셨죠? 주유소 몇 개 있던가요? 보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몇 개 있는지를 모르잖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느끼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어쨌든 IMF가 터졌었어요.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겁니까? 이게 돌아가네. 예,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2019년에 코로나. 힘들었죠. 예. 자, 이런 역사를 보고 이런 변화를 보면 캐치되는 게 없습니까? 대략 10년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빠를 때도 있고요. 약간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10년마다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코로나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뭔가를 준비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안 나기를 바라는 자동차 사고도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데
우리 인생인데 한번 그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변화 속에서 그 문제를 우리는 잘 넘어왔어요. 그런 허들들을, 그런 장애를 잘 넘어왔습니다. 이 말대로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또 문제가 찾아온다는 게 두렵잖아요. 힘듦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힘듦의 끝이 안 보일 때 너무 두렵다라는 거죠. 네. 미리 이렇게 눈치를 주세요. 빨리 넘기게. 기린이 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있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들리는 대로만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동물은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이는 것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삼각형이 그려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삼각형은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은 보이나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이지 않더라도 뭔가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거슬리네. 카니자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예. 아니, 화살표가 나와서 그래. 예? 이거 밑에 누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안 눌렀는데 지가 돌아간 거죠. 여기 이해되셨죠? 자, 어쩌면 지금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는 길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걱정을 나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들이 살아가는 그 형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선택을 한다면 다른 결과로 이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꿈의 직장.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 들어서 임원이 되기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회사를 진심으로 믿고 계시냐는 거죠. 그리고 회사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죠. 냄새만 맡고 나가는 돈 아닙니까, 월급이? 여러분, 그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사냥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죠. 이렇게 하면 돈도 없고 일주일 어디 있습니까? 월급 받은 거 다 이렇게 세탁만 하고 나간다 아닙니까? 자기 주인 찾아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3주는 그냥 어쨌든 버티잖아요. 진짜 때리쳐야지 하는데 약을 하나 딱 주죠.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주일을 또 버티는 거죠. 3주 힘들었다가. 그러면 또 약 좀 튀어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월급을 또 줍니다. 그게 월급이라는 거죠. 근데 에스키모인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에다가요, 피를 묻힙니다. 피를 묻혀놓고 얼음 위에 탁 꼽아놔요.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동물들이 오죠. 예. 그리고 저 날카로운 칼날을 혀로 핥습니다. 여러분, 핥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핥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혀가 베이죠. 피가 또 묻어요, 거기에. 그 피를 또 먹습니다. 계속 이렇게 핥으면서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죽어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손 하나 까딱 대지 않고 사냥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 아닐까요? 네. 비교가 너무 상반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하다는 느낌은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제일 가기 싫은 요일이 언제세요? 사실 다 가기 싫지 않나요? 다 가기 싫지 뭐 월요일만 있어요. 네. 자, 가기 싫은 회사지만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하나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잡이라든지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N잡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직장으로서 하나의 월급으로서는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식비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을 보니까 많이 드시는 거 하긴 같네요.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월급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또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엔잡러라고 이런 신종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평균 퇴직 나이만 줄어들고 평균 수명 늘어나죠. 근로 희망 연령, 우리는 더 일할 수 있다는 희망하는 연령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무소득 기간도 늘어난다 아닙니까? 왜? 평균 퇴직 나이가 줄어드니까. 퇴직 나이만 줄어들면 나머지 것들은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계속 하고 싶죠. 하지만 그 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을 못 넘깁니다. 그게 힘든 상황이죠. 15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뭐 몇 년 만에 4년인가 뭐 이런 말에 4번이나 자빠졌는데요. 직장인 회사를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이 있답니다. 회사에서 올인해서 임원이 되자. 그런 생각을 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을 수 있어요. 회사 월급이면 충분하니까 편하게 살자. 여기는 거쳐가는 곳, 이직해서 연봉을 올리자. 회사는 거들뿐 시간을 쪼개 나의 미래를 준비하자. 어느 게 맞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느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사업은 아니에요? 4번째 아니에요? 예, 하고 계시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자영업의 형식은 똑같습니다. 뭔가 좋은 왜요? 좀 찍혔어요. 정말 좋은 아이템을 하나 개발을 하고 해도 조금만 있으면 남들이 다 모방하지 않습니까? 예, 모방하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진짜 지살 지 뜯어먹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닭집. 이런 닭집을 하면서 장사가 안 되니까 빚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경제까지, 한국 경제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저쪽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OECD 가입 국가 중에 인구 대비 우리가 너무 많은 자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영업의 폐업률을 가지고 있죠. 돈도 벌고 마이너스도 가져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지쳐갖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노후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자꾸 늘어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무소득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 나이 54 살아온 만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현상들. 얼마나 필요할까? 보통 369만 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조달할 수 있는 게 57.6%, 그 369만 원 중에서 그 금액의 57.6%만 대부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이너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갈 건가도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고령화 진입하는 거죠.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4분면, 인생 4분면이 있습니다. 인플로이드, 직장인, 셀프 비즈니스, 자영업이고요. 비즈니스 오너, 인베스터, 투자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맨 밑에 보면, 칸 안에 맨 밑에 보면 달러 표시되어 있죠. 이게 뭐냐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인플로이드, 직장은요,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 투자한 만큼 돈이 되는 거죠. 예. 자, 셀프도 마찬가지죠.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베스트는 뭐예요? Your money works for you.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 돈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돈이 나의 돈을 다시 만들어주는데 내가 돈이 있냐라는 겁니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못하는 거죠.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 비즈니스 오너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 발음을 해야 되니까. People work with you.
발음 괜찮았어요? 어. 사람이 당신과 함께 사람들이 일하는 게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하고 뭐가 다릅니까? 비즈니스 오너,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ABO 뭐의 약자입니까?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잖아요. 아메이에 대한 비즈니스 오너라고. 그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4분면에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가 인생을 종친단 말이에요. 이 선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일이 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삶을 풀어헤치면요, 인생의 삶을 풀어헤치면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다시 모여지면 삶이 되는 겁니다. 예. 빨리 넘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멘은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다 드릴 테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들이 아닙니다. 함께 같이 동행해서 성공하는 일이 아멘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물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에서 타자가 3할을 치면 괜찮은 겁니까? 엄청 잘하는 겁니다. 3할이 뭐예요? 10번 내가 타석에 들어서서 3번을 치고 나가면 그거는요, 거기서 훌륭한 선수단 말이에요. 30%만 넘으면. 50%도 안 되는 성공률이지만 야구에서는 30% 정도면 3할만 되면요, 엄청난 선수라고 인정합니다. 아메이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매달 아메이가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야지만 성공인 겁니까? 노후에 월에 한 300, 400, 500 정도, 1,000만 원이 아닌 3할 정도만, 내 인생에서 3할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예. 아메이를 통해서 일확천금 1,000만 원 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매달 내 노후에 300에서 400, 500 정도만 그때 꾸준히 매달 나올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메이가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이렇습니다. 창업 이념, 자유가족 희망 보상에 의해서 창업이 됐고요. 기업 이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있는데, 아메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아무나 성공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메이는 보이지 않게 조건을 걸어놨거든. 여러분, 삼성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 못하는 조건이 기업 이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조건이 뭘 것 같아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꿀 것 같습니까? 성공을 꿈꿀 것 같아요. 성공, 중국어로 성공. 꿈꾸지 않습니다. 네. 꿈과요, 욕심은 저는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똑같이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꿈이라는 것은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가져야만 되는 거죠. 머스트에 가깝습니다.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근데 바람은요, 욕심은 뭐예요? 하기는 싫은데 얻고자 하는 거죠. 그게 욕심이고 바람이다라는 거죠. 다음에는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욕심을 이루게 해주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1959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리치와 제이라는 두 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자, 던앤브래더스트리트, 전 세계 기업들의 신용평가를 매깁니다. 무디스사는 국가의 신용도를 매기죠. 전 세계 국가의 수가 많습니까? 기업의 수가 많습니까? 기업의 수가 많습니다. 그 기업의 모기업이죠. 무디스사의 엄마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 1억 개가 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매깁니다. 그래서 최고의 등급, 울산에서 1등하면 대단한 거 맞아요? 한국에서 1등하면요,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1등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 기업이 여러분하고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지도 모르게 거부를 한 거죠. 전 세계 직접 판매 기업, 직접 판매 기업이라고 하니까 내가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이 회사 입장에서 직접 판다는 개념입니다. 직접 판매 기업, 그래 네가 직접 팔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아유 호패야. 하여튼 이런 시설수가 75곳, 그리고 특허 출연계 800여 건이 넘죠. 지금 플러스적이니까 전 세계 연구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품이 좋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뉴트리션, 뭐 화장품 종류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아 제품에서 한 뭐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뉴트리라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료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자연이 준 최고의 식물 영양소죠. 여기서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하여튼 좋은 회사. 아메에서 특허 획득을 했다라는 식약처 인터뷰. 이분 많이 나오시죠?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요 정말 앞으로 대세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질 겁니다. 이걸 독자적으로 아메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20년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지효섭이고 저는 같이 사진도 찍었다니까. 원폼 프로젝트,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은 잘 만들어요. 하지만 판매망이 없기 때문에 고심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통망에 올려서 팔아주는 거예요. 그 은행잎 예전에 그 은행잎 하여튼 그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은행잎 추출해 갖고 나온 거 있죠. 진코민은 우리 거고요. 은행잎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원래 개발은 누가 했냐면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개발했는데 그걸 개발한 거를 그 대기업이 가져가 버렸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제 물론 우리 이제 은행잎 추출하는 진코민들 기억력 되살려주는 거 나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힘없는 중소기업들을 살려주는, 유통망을 살려주는 게 아메 기업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시작할 때는 그랬습니다. 아메 그러면 피라미드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피라미드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지나니까 다단계라 그러대요. 아메는 다단계 아니지 않습니까? 단단계지, 한 번에 오니까. 조금 지나니까 야, 너가 그 다단계를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게 네트워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린이 등을 보고 사자를 그린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눈에 보이면 인정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보는요, 사람의 인생을 뒤집었다 눕혔다 할 수 있잖아요. 정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아는 걸 상식이라 그러죠. 정보도요, 너무 빠르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천동설을 믿으세요? 지동설을 믿으세요? 뭔지를 모르지. 천동설, 지동설이 지금. 천동설은 하늘이 돈다라는 거죠. 왜 가만히 있으면 구름이 지나가잖아. 하늘이 돈다 그랬어요. 처음에 천동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천동설을 주장하던 학자들이 욕을 하고 억압을 했단 말이에요.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왜? 권력을 먼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굽히지 않았죠. 왜? 지동설이 진실이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학자들은. 내가 몰랐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서 눈에 보여서 인정할 거는 누구나 한다라는 거죠. 정보는 조금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앞으로 시대가 되면 아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걸요. 진짜로요. 지금은요, 두 가지 일을 해도 가정생활이 안 되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안 나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진짜 안 나서 못할 때가 올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뉴트릴라이트 보이시죠? 농장에서 온 비타민, 공장에서 온 비타민. 어디서 어느 거 드시겠습니까? 예. 아티스트, 뉴트릴라이트 나오는 건강식품들은 다 식물 재배,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아티스트들이 그 원료로 이름을 붙여도 참 희한하게 붙죠. 아트 이즈 트라이를 붙여가지고 아티스트라고 그러는. 아트 이즈 트라이. 하나 더 묻까? 못 알아들으시나? 아티스트레일. 아트 이즈 트라이입니다. 여기 나오죠. 세상의 모든 여자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인정하십니까? 남자는 뭡니까? 그럼? 조각상입니까? 로댕. 아트 is try. 아름다움은, 예술은 is try. 노력하는 거다. 노력 좀 해서. 퍼스널 케어, 개인용품들이죠. 이거 안 쓰시는 분들은 추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 집안뿐만이 아니죠. 우리 집안에 가난의 때까지 벗겨주는 게 아메이 제품입니다. 스카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공기청정기 뭡니까? 스카이. 새로 나온 이스프링 죽여주죠. 네. 인체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깨끗한 물이 아니고요, 좋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인체의 70% 이상이 물이죠. 좋은 물 먹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물 먹는 사람, 나쁜 사람. 그걸 박수 칠 일입니까? 퀸 TI. 이게 AI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지가 알아서 다 만들어줍니다. 요리는 손맛이 아니고요, 과학도 아닙니다. 요리는 레시피입니다.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면 같은 맛을 그대로 냅니다. 네. 오늘도 15km 탔습니다. 네. 라이더. 집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얘기를 해가면서도, 그리고 경쟁을 하면서도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다들 하실 겁니다. 굿모닝. 네, 아침에 저도 타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나오면서 내 장을 깨워주는, 물 한 잔으로 내 모든 세포들을 깨워주는 거죠. 깨워주고 내 장에서 필요한 그 미생물, 내가 원하는 밥은 먹어주면서 장이 원하는 균들을 필요한 걸 안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유산균 넣어주고 필요한 단백질, 면역을 책임지는, 그리고 운동 루틴 한다는, 이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난 감동을 통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면서. 그래서 세계를 바꿀 세 가지,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치매 치료제. 진짜 치매인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제일 힘든 게 치매인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리고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여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 대세는 이거랍니다. 세상을 바꿀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 선택한다라면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왜? 20년 동안 독점 계약을 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제품 H&M 파마가 우리하고 손잡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잖아요. 공부를 해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생필품들. 일반적인 유통 경로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제조상에서 도매 소매상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런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네. 아메이는 직접 회사에서 판매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직접 소비. 이해되십니까? 예. 또는 회원 소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많은 마켓들, 또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소비를 한다면 결국은 돈은 나한테서 나가는 겁니다. 평생 써야 되는 생필품, 내가 평생 써야 되는 생필품, 평생 돈이 나갔다라면 누군가는 평생 돈을 벌겠죠. 나한테 나가는 평생적인 계속되는 지출은 누군가한테는 평생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나한테로 바꾸자고. 예. 그래서 아메이를 바꾸게 되면요, 이거는 지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다시 소득으로 돼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 속의 금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맥을 찾지를 못하신 겁니다. 수맥만 찾았지. 누구나 금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금맥 아닙니까? 생필품 누구나 쓴단 말이에요. 네.
발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굿모닝을 해서 내가 감동을 느껴보고, 예. 굿모닝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고, 이거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뭔가 달라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나고, 생기도 생기고, 면역도 강해지는 것 같고, 이런 감동들을 나누는 거죠. 그런 커뮤니티를 나누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시간이나 100명이 200명 되는 시간은 똑같이 걸립니다. 처음이 더디게 느껴질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빨리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내가 감동을 받아보고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쓰는 점수로 해서 한 30만 원 내지 40만 원 소비를 했다라고 모았어요. 했다라고 봤을 때 각자가 20만 점씩 소비를 했다라고 본다라면 아멘 합산을 해주거든요. 나로 인한 모든 것들을 나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간다라고 포함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합산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S로 인해서 전체 매출액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S는 이런 표에서 80만 원 매출이 일어나고 80만 원은 120이 안 되니까 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를 계산하니까 48,000원. 근데 이 80만 원은 여러분과 A와 B의 합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을 빼고 남는 게 S의 몫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60만 원이 6%고 36,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고 나면 12,000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60만 원이 여러분 혼자 한 게 아니죠. A와 B의 합산이잖아요. 그러면 A와 B를 또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A와 B를 빼주게 되면 20만 원 3%에서 6,000원, 똑같이 6,000원에서 여러분들한테는 24,000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요, S라는 사람, 스폰서라는 사람보다 매출액도 적어요. 회원 수도 적어요. 하지만 내가 가져가는 보너스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때려 죽여도요, 스폰서의 매출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억을 해도요, 스폰서가 100원어치만 사더라도 봉투 하나 사더라도 저보다 매출액이 많은 거예요. 합산이 돼버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져가는 보너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멘은요, 선착순도 아닙니다. 수입의 역전도 일어나고요, 선착순 매출순도 아니고 철저한 노력에 의해서 수입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48,000원이 나왔어. 48,000원에서 4명이서 뭐 했으면 12,000원씩 가져가면 48,000원 나오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그걸 원하시면요, 오늘같이 춥고 어두컴컴할 때 월북하시면 됩니다. 그건 쇠가 빠지게 하고 조금밖에 못 받아. 우리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뭡니까? 한 만큼 내가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불만 때문에 빨간 띠 들고 으쌰으쌰 했던 거 아닙니까? 아멘은 그렇다고요. 예, 그걸 정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한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고요, 여러분 전체 합이 400만 점 이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브론즈 빌더라고 그러죠. 원래는 7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됐는데 지금은요, 한 100에서 120만 원 수입이 되는 겁니다. 사실 나가서 100만 원 이렇게 버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매달 나올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메리트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유는 그렇습니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취급하는 게 TV가 아니고 냉장고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거죠. 쓰면 떨어지는 생필품입니다.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생필품 회사예요. 그렇지 않나요? 중소기업이 잘 없습니다. 현금 줄이거든요. 예. 그리고 회원수가 매달 증가가 되는 거죠. 저도 제일 처음에 저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거죠. 누구나 나 혼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제품이 매달 들어와요. 회원수가 증가가 되지 않더라도 신제품이 딱 들어오면 필요한 사람은 사겠죠. 그러면 매출도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보너스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요, 옹달샘 같은 그런 끊임없이 매달 나오는 아주 멋진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추가 수입 100만 원,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100만 원 벌려면 이런 일을 합니다. 택배를 하든 퀵을 하든 그리고 유튜브를 하든 편의점 알바를 하든 이런 일을 해야 1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에요. 단순한 노동 일이니까. 유튜브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로 내 애한테 물었거든요. 유튜브로 100만 원 벌려면 뭐 해야 되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대략 5만 명의 구독자와 일일 평균 5천 회의 조회수가 필요하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찌감치 그만둬 있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퇴장됩니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도 하죠. 돈 있는 사람들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요. 비트코인 지금 많이 올랐대요. 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돈이 있는 거죠. 지금 요즘 최저 시급비가 9,860원이에요. 내년에 조금 오르겠죠. 만 원대로 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끝나고 7시부터 12시까지 최저 시급비로 일 한번 해봅시다. 하루 5시간씩. 하루 5시간에 주 5일. 월, 화, 수, 목, 금, 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그리고 총 100시간 한 달에. 맞죠? 그러면 얼마 벌겠어요? 한 달에 저렇게 매일매일 주 5일씩 5시간씩 매일 투자를 해도요, 최저 시급비로 해서 98만 6천 원,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저거 할 바에야 브론즈 빌더 하지. 저거는요, 아프면 못 버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으면 매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브론즈 빌더를 해보시고요. 그래야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브론즈 빌더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알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21%가 훨씬 넘어버리죠. 1000만 점이 넘어버리니까. 400만 점, 400만 점, 400만 점 하는 것은 1200만 점이 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1000만 점 하는 사람은 SP라 그러고요. 월 수입은 이 정도 됩니다.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21%가 됐는데 내가 알린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21%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을 알린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알리게 되면 저런 그림이 되겠죠. 이때부터는 2차 보너스가 적용이 됩니다. 2차 보너스면 1차 보너스 받고요, 2차 보너스 100만 원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회사에서. 이게 진짜 로얄티 같은 수입입니다. 자, 3차 수입은 뭐냐면 이렇게 21%가 됐던 사람이 누군가를 또 21% 만들 수 있잖아요. 단순하니까 이렇게 알려가면 되는 거니까. 단순하니까 이렇게 되면 2차 보너스 100만 원에 3차 보너스는 약 30만 원 정도로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3차 보너스까지 다 받게 되면 월 수입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3사람을 알려도 되고요, 2사람을 알려도 되고 6사람을 알려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렇게 나 혼자 알려서 1000만 점 이상을 하는 걸 SP라 그러고요, 3번을 이렇게 되면 SP라 그러고, 3번을 하게 되면 GP라 그러고, 6번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 그러고, 1년 12달을 다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 그럽니다. 자,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부터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깃발 여행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21% 정도를 하게 된다면 100만에서 200만을 번다면 뭐 이 정도 수입이 되겠죠. 분명히 용돈을 드릴 수도 있고 아이들 과외비가 될 수도 있고, 3사람을 알린다면 300만에서 500만을 월 수입이 되니까 어때요? 조금씩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겠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6사람 안에서 월 1000만 원 이상, 연봉 1억 5천 정도가 된다면 조금씩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제 나이대가 되니까요, 무언가를 또 다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정말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9사람을 알리게 되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 알려도 되고, 2사람 알려도 되고, 3사람 알려도 되는 겁니다. 자, 아멘은 수입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각자의 이유와 꿈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아멘 일은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매력적이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금 비전 보너스가 발표가 됐죠. 사람이 눈이 벌게 갖고 지금 너무너무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행도 주어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아이한테 상속합니다. 상속세 없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요, 이렇게 아메 사업을 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제대로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은 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그 결과치를 뛰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도요, 이렇게 가면은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 보이는 거죠. 평범한 노력을 모아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이죠. 이렇답니다. 하늘의 왕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조류는 까마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독수리가 가짜지 않습니까? 막 그래갖고 쪼아붙이고 이러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 높이 올라와 버린답니다.
자기가 하는 비행을 더 높게 올려버린대. 그러면 까마귀는요, 산소가 부족해서 자기가 알아서 떨어져 나간대요. 누구한테 알렸는데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거절을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할 일을 꾸준히 그냥 하시면 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밖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무엇을 시도할 용기조차 없으면서 멋진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500원 넣지 않고 커피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공은 저렇답니다. 왼쪽에 있는 길이 아니대요. 이쪽으로 가면 성공이고 이쪽으로 가면 실패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길에 실패가 존재하고 있고 그 끝에 성공이라는 게 있는 게 그 길이랍니다. 예, 당연히 잘 넘기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혼자면 힘들 수 있지만 함께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건너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지워가는 삶, 오늘 하루도 잘 버텨냈다, 그런 삶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시발점이 오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